덕업 상권 지난 이야기.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이렇게 몸을 확인하면서 브랜디 스타일로. 저는 그런 거 들어오지도 않아요. 브랜디 죽지 않았어. 존이 나이트워치에 입대를 하게 돼. 그럼 덕업 상권 왕좌의 게임 특집 1-2편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네. 그 바라테온이 와서 핸드가 되어달라고 해서 네. 그 이후로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핸드가 되기로 이제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하다가 이제 허락을 한 이유가 전령 조가 하나 날라오는데 누구한테 온 거냐면 존 아린의 부인인 그 부인은 누구냐 캐틀린의 여동생이에요. 이한테 날라오는데 이 자기 남편이 라니스터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날라와서 아 그러면 라니스터가 이 사건과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로버트 바라테온가가 좀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로버트가 핸드직을 수락을 하고 산사와 아리아를 데리고 이제 수도인 킹스 랜딩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존 스노우는 나이트워치에 입대를 하는데 이게 좀 안쓰러운 게 이 에다드 스타크가 참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 게 너무나 명예로운 일이다 이거는. 이 왕국을 수호하는 일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사실 들어가 보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게 존이 되게 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벤젠 스타크를 또 존경해서 네. 책을 삼촌을. 원작을 특히 보면은 네. 얼마나 거기 가면 내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설레가지고 가는데 그 후에 갈등을 하는 식의 모습이 네. 나오죠. 근데 그 얘기도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 좋은 말만 해줬는데 티리온 한 사람만 이 나이트워치의 나쁜 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갭은 좀 있었다는 거죠. 약간 배신감을 느낄 만한. 그러니까 일단 가봤더니 뭐 평생 결혼도 못하고 뭐 그건 알고 갔겠지만 그건 알고 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되게 혹독한 환경이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런 거랑 마주하면서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약간 막막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군대에 가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군대에 있어 사병으로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에다드가 일단 수도에 왔는데 이제 의외의 어떤 뭐 핸드니까 짱이겠죠. 그렇죠.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의외의 이제 중요 인물들이 이제 세 명 그렇죠. 등장을 해요. 한 명은 이제 피터 바이리시, 리틀 핑거라고 핑거. 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제 바리스, 우리 최 PD가 판관. 좋아하는 다른 말로 고자. 그렇죠. 네.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하죠. 여기 고자를 왜 좋아하겠어 내가. 고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그렇죠. 네, 나중에 여기는 8,000명도 나오는데 정말 최 PD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니 드라마입니다. 고자 군단도 있어요. 내 고자를 왜 좋아하겠어 내가 왜. 좋아하잖아. 벌써 안 이렇게 좋아한다, 웃음을 한 이게 좋아해서 웃는 게 아니지 웃겨서 웃는 잠깐만 거지. 현실 속에서 누가 좋아한다고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그래 뭐 작품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플라토닉 제가 이 러브를 작품에서 좋아하는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요. 아무튼 아무튼 바리스라는 이제 환관인데 야 이 사람들 완전 밑바닥 인생이었죠 이 사람은. 네, 나중에 이제 설명이 진짜. 잠깐 나오는데 정말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정말. 배우 출신이라는 게 나오죠. 무슨 무슨 떠돌이 유랑 예, 극단이랑 유랑 극단에, 같이 여행을 다니던. 그러다가 이제 그 8년 마법사한테 털리고 이제 무슨 팔려 나가는 거죠 거의 제물로 이렇게 팔려서 거기가 잘리고 성놀이개로 가는 거죠. 버려졌는데 음. 거기서 도둑질을 하다가 지갑을 훔쳐 보니까 야 이거 돈보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서신 정보. 거기에 있는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걸 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기 시작한 그런 인물이죠. 정보화 시대. 그래서 별명이 스파이더. 그래서 여기저기 거미줄을 뻗쳐놓고 이제 그 정보가 입수되면 이제 하는데 뭐, 그쵸. 뭐 작은 새를 날려놨다는 게 얘였나? 작은 새는 리틀 핑거가 사용하는 표현인가요? 작은 새는 산도르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가? 네, 산사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고 어쨌든 스파이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 바리스뿐만 아니라 리틀핑거도 대단하죠. 정보원들을 많이 네. 갖고 있고 저기
세르세이도 정보원들을 그렇죠.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정보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세 사람 간의 어떤 정보전. 킹스 이런- 랜딩에는 네. 뭐 벽에도 귀가 있다.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그런 상황인데 이 북부 출신의 순진한 양반이 가셨으니 네,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띄는 파이셀. 파이셀, 피세르라고 나오는 파이셀인데 파이셀 이게 대문관. 그랜드 마에스터라고 해서 음. 이제 대문관 대문관. 하는데 완전 그냥 노인네처럼 보이는데 중요할 때마다 그렇게 아첨을 잘하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예전부터 이렇게 어. 타르가리엔 때부터 네. 섬겨오던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살아있는 살아남았어. 거야. 불사조 같은 이 거. 사람- 마에스터가 그러니까 네. 문관이라고 여기선 나오지만 사실 뭐 의학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종 어떤 뭐 역사나 과학, 뭐 네. 의학 뭐 이런 데 약 같은 학자이기도 것도 하고 만들고. 통달한 네. 사람인데 그러니까 연기하는 장면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되게 늙은 노인으로 나오고 항상 꾸부정하게 다니는데 아, 그 창녀랑 자고 나서? 그렇죠. 음.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헛소리를 하잖아요. 혼자 중얼중얼. 그러니까 뭔가 정신 나간 노인네인 나- 척하다가 창녀가 나가고 나니까. 허리를 쭉 펴고 어. 기지개를 펴는데 이제 그것도 연기였다는 거지. 그렇죠. 평소에 뭔가 정신 나간 노인네, 힘없는 노인네인 척하면서 남을 방심하게 하는 무서운 인간. 그러면서 아무튼 또 이 인간은 아첨의 제왕이고 해가지고 네. 딱 세르세리의 충복이죠, 충복.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티리온을 좀 물먹이는 이런 것도 좀 나오기도 하고. 티리온이 나중에 물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데 나중에 아무튼. 얘기하고 어쨌건. 네. 아무튼 뭐 이런 애들이랑 했으니 에다드가 얼마나 이제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리고 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라니스터가 이제 빚진 게 굉장히 많은 거였죠. 이제 이 왕가가. 그래서 거의 이제 종속이 돼 있다는 걸 알고 뭐 그런 식이고 아린의 죽음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탐정이 돼서 이제 파헤치는데 그렇죠. 도대체 존 아린은 왜 죽었을까? 뭘 알고 있길래? 누가 죽인지는 어렴풋하게 이제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존 아린이 이제 살아생전의 어떤 그 족보, 이 왕가의 족보를 어떤 책을 즐겨 봤는지를 네. 알아내잖아요. 근데 그 참 재미없는 책인데 그냥 족보예요. 뭐 이 가문의 문장은 뭐고 뭐 누가 그리고 태어나서 뭐, 남긴 말이 있었잖아요. 왜? 네, 존 뭐였죠? 아린이 죽으면서 뭐였죠? 그 부인에게 피는 씨앗은 강하다. 씨앗은 강하다. 근데 그거를 음. 존 아린의 부인은 완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네. 자기 아들인 로버트인가요, 걔도? 이름이 로버트 아린 아닌가요? 하여튼 그 아무튼 그 젖바는 여러분 잘못 들으신 거예요. 엄마 젖을 빠는 뭐 그런 뜻이라네요. 젖바는 꼬마에 말하는 거죠. 네, 그 이상한 꼬마예요. 어, 그 아린의 아들이 어. 걔가 강하다. 그러니까 걔가 복수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 그러니까 아줌마 이게- 좀 되게 정신이 이상한 아줌마잖아요. 정신 나갔어. 그러니까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예언이나 뭐 이렇게 맞아요. 전달하려면은 로제놈 정도는 해줘야 그러니까 명확히 로제놈. 해서 이게 로제놈 오해가 좋은 없도록 놈이야.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막 족보도 파헤치고 또 하나 한 일이 막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알고 동선을 보니 파악해서. 네, 그게 이제 로버트 바라테온의 사생아들을 찾아다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확인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고 어. 보니까 굉장히 어. 학자적인 풍모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문헌으로 조사를 하고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어. 굉장하네. 그러고 이제 알았던 거죠. 씨앗은 강하다는 거. 그렇죠. 이거 찾아다니면서 이제 겐들이 겐들인지 젠들인지 젠들인지 어쨌든 겐들이. 대장간에서 일하는 애를 딱 봤더니 딱 보고 알았던 거지. 심지어 이제 에다드도 보면서 알잖아요. 그렇죠. 로버트의 아들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의 어떤 풍모, 머리색도 이제 검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세르세이가 낳은 자식들은 로버트의 자식이 아니었구나. 아니다. 로버트의 자식은 무조건 머리가 흑발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우성이라서 그 어떤 유전자를 만나든 간에 유전이 되는 건데 뭐 그러면 이거 금발인 애들은 이건 뭐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빼박 켄트 딱 거기에 빼박켄트 딱 진짜. 어. 빼박켄트. 딱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르세이한테 얘기를 하죠. When the king returns from his hunt, I'll tell him the truth. You must be gone by then. You and your children. I will not have their blood on my hands. Go as far away as you can, with as many men as you can. Because wherever you go, Robert's wrath will follow you. 너 이제 그게 진짜 멍청해요. 그게 나도 진짜 쟤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면 좀 그런데 아니 근데 좀 미안한데 그 죽어 마땅하다고 하면 좀 그런 게 그게 좀 왜냐면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게 난세에서는 사실 멍청한 게 죄가 되지만
이 사람은 죄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조금 순진무구한 네, 거죠. 너무 순진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좋은 항상 사람인데. 정도로 그러니까. 대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자기도 생각하는 그렇지. 사람이에요. 너무 기사도에 이렇게 그러니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랄까. 그걸 왜 가서 얘기해?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또 고지고대로 세르세이는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제이미와의 어떤 그 관계나 뭐 이런 거. 근데 뭐 알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아마 그 그러니까 대사가 스타크도. 나올 거예요. 왕좌의 게임에 임할 때는 네, 맞아요. 승리 아니면 죽음이다. 맞아요. When you play the Game of Thrones, you win or you die. There is no middle ground.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중간은 암시가 없다.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에다드는 타협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렇죠. 또 큰 그쵸.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너만 조용히 조용히 떠나면은 꺼져주라 이건데. 내가 해결할 거야라고 했지만 세르세이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죠. 당연히 그걸 미쳤다고 가만히 그리고 떠나겠어. 그때 에다드가 참 딱한 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극 중에서도 사실 되게 존경받는 인물이고 명예로운 항상 예. 신의와 명예가 투철한 티리온도 그렇고 바리스도 그렇고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인물들인데 그런 인물들도 그 에다드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존경하고 존경하죠. 그런 존경. 말들을 굉장히 자주 하는 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인물이지만 이런 어떤 험한 정말 모략이 판치는 그런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캐릭터였던 거죠. 그 바라테온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 스타니스하고 렌니. 스타니스는 형이잖아요. 동생이에요. 다. 동생이에요. 그래요? 네. 드라마에서 형으로 나오지 않았어? 번역이 잘못된 거죠. 번역이 잘못됐나? 그거 그냥 그 야매 번역자가 한 걸 거예요. 아무튼 네. 두 동생이 있는데 그 중에 렌리가 또 스타크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조프리를 데리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역공을 당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 바라테온의 유언대로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 멧돼지 사냥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이없는 게 네. 또 이 작품의 매력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 정도 되는 인물인데 뭐 누구한테 암살당할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한데 굉장히 허무하게 죽어. 사냥을 되게 즐겼는데 나갔다가 멧돼지한테 받쳐서 죽은 거야. 네.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 배가 이렇게 해서 죽어가죠. 거의 죽어가죠. 네. 근데 그것도 왜 리차드 왕이 항상 와인에 취해 살았잖아요. 맨날 와인 먹고 근데 술 그날따라 먹고. 이제 거기에도 음모가 살짝 있었죠. 있어요. 네. 그 아래 시종이- 두고 있는 네, 시종도 라니스터 종자가- 가문의 세르세이와 정을 통하던데 나중에. 나중에 맞아요. 그죠? 나중에는 걔는 뭐 그 아무튼 그 사촌뻘인가 네, 사촌, 란셀 친척, 라니스터 친척. 네. 걔가 종자로 따라다니는데 유독 그날따라 독한 포도주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를 탔다는 네, 암시가 네. 나오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들이받쳐서 거의 죽을 위기에서 이제 유언을 남긴 거죠. 그 왕좌의 게임 되게 재밌는 게 그냥 막 가다가 우연히 막 죽고 한다기보다는 되게 촘촘해요. 여기 사람들이 왕좌의 게임 하면 뭔가 피가 낭자하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되게 표면적인 거고 밀착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아 그럼요. 이유가 있어야 그게 이야기가 되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막 죽어나가는 게 개콘 아니라. 보다가 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리는 동안 많이 그렸어요. 선 하나 긋고 한 잔 마시고 선 하나 긋고 한 대 빨고 얼마나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 요 갑툭튀 사람은 신입 강소연 PD입니다. 그 세르세이랑 그 제 동생이랑 이렇게 막 정을 통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애를 낳는데 그게 사실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라니스터 가문은 네네. 그 근친이 허용돼 있는 가문은 또 아니에요. 아 그럼 두 사람이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랑꾼이라니까. 중간 중간 보면은 그 세르세이가 로버트 왕을 또 사랑했던 것 같다는. 왜 이렇게 자꾸 네. 질투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럼 이거는 사랑을 했는데 여기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약간 왕이 계속 그 죽은 리안나를 계속 생각하니까 나간 좀 빗나가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런 얘기가 궁금해요. 나오잖아요. 세르세이가 나도 아 처음에 그거 나와요. 그게 세르세이랑 네 로버트랑 첫날 밤에 그걸 하는데 귓가에다가 오수정하고 똑같아. 홍상수 감독 영화. 그렇지. 네. 다른 이름을 그걸 부른 거야. 하다가 딴 사람 이름을 불러. 네. 빡쳤겠지. 리안나 이런 거야. 어. 세르세이 이래야 되는데 리안나.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해. 그 마음을 이해한다. 오수정 보면서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 안 해봤나? 아니에요? 글쎄요. 아무튼간에 세르세이가 다른 그런 여자 이름 식으로 상처를 아, 그게 받을 만한 아니라 그런 아, 사건이 저럴 있었죠.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아예 관심이 없는 것 치고는 너무 아니 그러니까 관심을 보여서 처음에 세르세이는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네. 로버트 왕 너한테 심지어 설레고 너를 이렇게 우러러봤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털어놓잖아요. 로버트랑 네네네. 대화를 하면서 근데 옛날에 사랑을 한 건데 그건 일방향이었고 항상 그 로버트는 죽은 에다드 스타크의 여동생만 바라보니까 그 상황에서 어느 여자가 마음을- 미치고 그런 팔자 것도 있고 바뀌어. 그리고 그렇다고 동생이랑 그 세르세이가- 짝은 없지만 네. 어쨌거나. 얼빠예요, 얼빠. 아름다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옛날에 아, 그래서 맞아, 로버트 맞아. 수영을 로버트가 보면 원래 네. 굉장히 잘생긴 동그랗잖아요. 사람이었거든요. 네. 예. 키 크고 잘생기고 몸 좋고 음. 싸움 짱이고 예. 다 기현이 갖췄네. 소설 그 세계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어떤 무인이에요. 많은 여자들이 그런데 설레했던 멋진 돼지가 남자였어. 됐잖아요. 갑옷이 안 맞고 예, 예, 예. 굉장히 뚱뚱하고 미련하고 술만 먹고 여자 밝히고 그러니까 캐틀린이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게 나오는데 저렇게 뚱뚱한 거 마실 때 빼고는 계속 먹는다고. 게다가 남편 로버트는 어린 세르세이가 짝사랑하던 라일가르 타르가옌을 죽인 놈임. 그래서 거기 보면은 스타니스랑 렌리를 보면 렌리가 딱 젊었을 때 네, 로버트 로버트 같은 같은 모습이죠. 모습이죠. 맞아 네. 얼굴이야. 굉장히 화려하게 잘 꾸미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잘 생겼잖아요. 네. 뭐 성적 정체성도 거기에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편견이지. 그리고 또 그죠? 그 로버트 같이 생겼는데 음. 그쪽이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작에는 사실 그 묘사가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가 않아서 근데 그 얘기는 그렇다더라고요. 있어요. 있긴 아,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걸 찾아보니까 렌리하고 예, 로라스 저기 로라스하고 네. 마저리하고 셋이 이렇게 쓰리썸? 연애에서 같이 있는데 예,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렌리하고 마저리랑 예. 마가엘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둘이 결혼을 했는데 렌리는 오히려 로라스에게 눈길을 더 많이 줬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성의 묘사를 치밀하게 하잖아요. 그 재미로 보는 거지. 깜짝 놀랐어. 그 재미로 어떤 보는 성의 건데. 묘사보다 아주 그 여러분, BL 특집을 막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쨌든 로버트가 또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겨가지고 에다드 네가 조프리가 이제 성년이 되기 전까지 섭정을 해라. 섭정을 해라라고 이제 유언장에 해서 사인까지 했는데 참 에다드도 바보 같은 게 좀 증인들을 옆에서 좀 대동해놓고 그걸 하든가 하지. 그러면 자기 편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증인이 옆에 있었다 하더라도 네. 다 제 생각엔 돌아섰을 거예요. 네, 그게 쉽지는 않았던 네, 게 그냥, 저기 네. 리틀 핑거 이런 애 봐봐요. 바로 뒤통수. 제가 그 전에 배신 때린 거 와가지고 맞아요, 맞아. 그 상의를 하는데 음. 시티 워치를 이렇게 매수를 해서 자기를 도와줘라 이렇게 둘이 협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에다드는 그 막상 그 자리에 딱 자기가 체포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유언장하고 이런 걸 딱 공개했을 때 그때 시티 워치들이 딱 배치되어 있는 걸 보고 리틀 핑거를 보고 아 그래 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티 워치들은 에다드를 위한 게 아니라 세르세이를 위한 거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가장 기회주의자인 어떤 리틀 핑거가 여기서 이제 배신을 때림으로써 이제 판도가 변해버린 거죠. I did warn you not to trust me. 사실은 로버트한테 이제 모든 어떤 승기가 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무렵에 그러니까 유언장도 있고 모든 게 이제 다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일단은 무력도 있고 어떤 그 명분도 있고 다 됐는데 그 라니스터 쪽에서 세르세이가 먼저 움직여서 이제 에다드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조프리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주잖아요. 그 편지 유언장을 로버트의 유언장을 주니까 세르세이가 이렇게 쫙쫙 찢잖아요. 찢죠. 네. 저는 그 장면도 되게 그 표정이 되게 좋아요. 사이다였어요. 그 세르세이 연기하는 그 배우가 항상 짓고 있는 그 표정인데 약간 입꼬리가 이렇게 레나 올라간 헤디? 듯한 표정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 찢을 때 아주 그러니까. 어우 정말 미운 그런데도 근데 약간 사이다. 쾌감이 네, 있는. 맞아. 어쨌든 에다드는 뭔가 이렇게 뭉개고 있다가 좀 지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죠. 결국 그래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건 에피소드 9편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래서 뭐 조프리가 왕인 걸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라고 이제 에다드를 계속 갈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설득을 해도 이렇게 말 안 듣던 이 노인네가 딸들의 목숨을 가지고 이제 대동을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음을 바꿔서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반역을 꾀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는데 이때 조프리가 되게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세르세이도 그렇고 네. 그 수뇌부들은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렇죠. 이제 왕권 뭐 우리가 다 확실하게 갖고 접수했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에다드는 그냥 나이트워치로 보내서 거기 장벽에 그냥 짱 박아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프리가 너무 흥에 겨웠던 거예요. 얘는 막 너무 신났어. 얘는 피에 이렇게 흥분하는 흥분하는 그런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희대의 쌍놈. 사이코패스가 몇 명 나오는데 약간 그런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희대 사이코패스죠. 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오늘날 개념이랑 되게 똑같은데 이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개념이 되게 희박한 이런 인물이라 신나가지고 이 에다드 목을 치라고 해서 아리아와 산사가 보고 있는 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에다드가 산사는 또 자기의 약혼자죠. 참수형을 당하는. So long as I am your king, treason shall never go unpunished. Sir Ilin, bring me his head. 이때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선배의 감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야, 왜 주인공이 왜 죽어? 막 그랬어. 주인공이 왜 죽어? 이 드라마 뭐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시즌 1 때는 반응들이 다들 그랬어요. 왜냐면 맞아요. 다들 주인공인 줄 알고 있었지. 스타크 가문이 주인공인 줄 알고. 아니 스타크 가문이 주인공적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에다드가 이제 메인이구나라고 다들 생각하는 쇼빈의 거죠. 이름이 가장 크레딧에 먼저 나오기도 하고 게다가 또 가장 네임드기도 했고 네임드 배우 당시에. 근데 목을 치고 끝나는데 그래서 에이 이렇게 치면서 끝나잖아요. 에이 저것도 뭐가 있겠구나 하고 다음 편을 기대했는데 목이 걸려 있어. 호수가 돼 있는 거야 위에. 호챙이에 꽂혀서. 야 이거 주인공이 왜 죽어?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프리가 얼마나 아둔하고 미성숙한지도 동시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어른들이 에다드 스타크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갖고 있는 북부에서의 영향력 같은 그렇죠. 정치적인 요인이었는데 뭐 예새끼가 배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죽인 거죠. 재밌는 게 사이코패스 얘기했는데 뒤에 티리온이 얘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얘가 막 희죽희죽 웃고 있으니까 왜 강아지라도 죽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딱 맞잖아요. 원래 그 사이코패스들이 어렸을 때 동물부터 죽이잖아요. 조그만 거부터 죽이다가 점점 큰 거 죽이게 되는데 옮겨가죠. 약간 그런 느낌의 그리고 세르세이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울먹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근친에 대한 어떤 그 금기를 깬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저주받은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조프리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자득이다. 그런 성향 때문인 것도 있죠. 어쨌든 그 매드킹보다도 더 매드한 놈이죠. 그 저런 장면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타이윈하고 세르세이하고 막 얘기하는데 세르세이한테 타이윈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빠 타이윈이 너는 임마 그 조프리 하나 이렇게 간수를 못하니까 내가 널 못 믿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키워보라고.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대꾸를 하거든요. 간수가 안 되죠. 얘는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왕좌의 게임 세계관에서 그런 근친이 결국 그 타르가리엔 가문도 근친으로 해서 계속 가다가 미친왕 아에리스 2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 코드가 조프리도 좀 근데 뭐 근친이든 아니든 간에 뭐 어디든 간에 대를 잇다 보면 한 놈씩은 그런 인간이 나타나지 않나요? 그것도 뭐 다른 어떤 타르가리엔 그쪽에서는 뭐 문제가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판타지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문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종족의 문화 같은 거 관습에 어쨌든 벗어난 행동을 한 거고 그쵸.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서 근친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마무리 되고 우리가 얘기 안 한 거는 이제 동쪽 대륙으로 갑시다. 데너리스 얘기를 해야 돼. 네. 그래요. 데너리스 결혼하는 얘기까지는 했는데 결혼하는 얘기까지 했던가요? 드로고랑 결혼을 했죠. 칼 드로고에게 팔려가서 팔려가는데 그 결혼식 때 조건으로. 막 선물 받잖아요. 네. 그 중에 중요한 선물 있잖아요. 용알. 드래곤 에그. 용이 파충류인가요? 용이라는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크게 자라는 거 보면 파충류죠. 파충류는 죽을 때까지 자란다고 하니까. 공룡 같은 거라고 보면 되긴 할 텐데. 왜요 갑자기 그 외궁궁.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을 낳고 이랬다고 그런 거 하니까 생각하니까. 네. 그럼 새끼를 낳겠어 드래곤이.
알을 낳겠지. 여러분 파토에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많이 들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래곤은 파충류인가요? 이렇게? 네. 파충류. 어쨌거나. 얘들도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하네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드래곤 알을 3개를 선물을 받는데 근데 화석이라고 나오죠 거기서는. 네. 네. 약간 상징적인 어떤 그냥 물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상징적이긴 한데 비싸. 그렇죠. 완전 비싸, 굉장한 완전. 엄청난 사치품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보석 같은 그런 느낌? 네. 굉장히 큰 보석. 사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걸 그런 팔아도 거죠. 군대를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했을 네. 정도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그 도트라키. 네. 드라군 생각나. 도트라긴. 도트라키라고 하는데 도트라키. 얘네에 대한 어떤 그 결혼식에서 보여지는 풍습? 그런 풍습 같은 게 또 되게 재밌잖아요. 굉장히 야만적인 풍습이 네, 뭐 사람이 한 셋은 죽어야지 이 결혼식이 이게 그래야 잔치지. 흥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 작품의 가장 네.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무슨 근친 얘기도 우리가 했고 하는데 가문마다 어떤 종족마다 어떤 되게 이문화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우리 세계에서는 역사 속에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되게 복합적으로 이 RR 마틴, 쌍알 마틴 공이 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좀 다가와요. 그러니까 가령 네. 도트라거에는 고맙다는 말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데 이게 되게 이문화라고 그냥 느껴지는 게 이런 우리와는 다른 어떤 타문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얘네도 나름대로 뭔가가 있구나. 가령 그걸 계속 쌓아가는데 도트라겐들은 멸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령풀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령풀이 뭐냐 말들이 먹을 수 없는 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말 위주로 얘네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산 수단이 이제 기마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타고 약탈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강대한 어떤 군사력이 있어도 웨스테로스를 침략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저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데 저 바닷물은 말이 먹을 수 없는 독수기 때문에 우리는 저 바다를 멀리한다라는 이런 개념도 있고 근데 이게 도트라긴만이 아니라 어떤 가문에도 적용이 되고 나이트워치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저기 되게 다른 문화들이 있는데 그 나름의 어떤 관습이나 가치 같은 게 다 하나씩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맙다는 언어가 없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다 필요하면 약탈하면 되고 그렇죠. 그게 그런 당연하기 의미를 보여주는 때문이잖아요. 거죠. 예.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래서 언어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나라 문화가 다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건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네. 잘 만든 것 언어도 같아요. 또 되게 많이 나오죠. 무슨 도트라고도 네. 나오고 발레리아어도 나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 데너리스 밑에 19개 국어를 하는 시종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뭐 한참 뒤에 얘기하고.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데너리스가 그냥 팔려갔다라고 이제 우리가 네.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자로서 그냥 부인으로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엔 왜냐면 본인도 원치 않았으니까 그렇죠. 나 거기 시집 안 가면 안 돼 네. 했다가 또 왜냐면 터지고. 오빠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되게 어린 소녀예요. 10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때부터 이제 어떤 소녀에서 여왕으로 나아가는 이제 테크트리를 타기 시작하는 이런 게 이제 계속 보여지죠. 처음이 뭐였냐면은 그냥 그 항상 그 칼 드로고를 약간 즐겁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알아들을 걸? 방중술을 익히죠 이제. 네. 고급진 단어 썼다. 방중술. 소녀경의 대가를 이렇게 선생님을 모셔다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 이 도트라겐들은 늘 그 정사를 할 때 후배위 그렇죠. 네. 이것만 고집을 하잖아요. 원작에서는 그래서 이 서로 마주보는 것에 이제 칼 드로고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드라마에서도 놀라요. 그렇죠. 근데 드라마에서는 훨씬 더 이제 적극적이죠. 여성 상위 체위를 구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혼자 이런 민망해서 뭐가 민망해. 아니, 그래서 뭐 지금 둘 다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데너리스가 그냥 소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숙한 어른으로 나아가고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운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게 자기가 가진 것에서 일어나려고 한다는 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여성 성의가 갖는 그러니까 그런 암시가 있는 거잖아요. 한 방에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칼 드로고의 종속적인 존재로서 그냥 살아가겠다 아내로서 이게 아니라 나도 너와 동등한 인간으로서 그렇죠. 너를 내려다보고 너를 지배할 수 있고
그런 지위로 올라서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 이후에 칼 드로고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등한 입장에서 돼요. 그쵸. 뭐 맨날 뭐 걔네들 부르는 말 있잖아요. 뭐 나의 뭐 달과 별, 뭐 나의 태양이니 뭐 하면서 자막으로 나와도 좀 그렇던데. 그니까. 아무튼 또 그런 게 있는데 또 그거 있잖아. 말 염통 혼자 다 먹는. 마지막에. 와, 그 우적우적해서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임신을 했을 때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났을 때 얘기를 하죠. 트롤리 킨이라고 진실한 이제야 진짜 여왕이 칼리사. 됐다. 칼리시. 칼리시구나. 칼리시.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왕좌의 게임이 인기가 있을 때 애 이름을 칼리시로 짓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미국에서. 이쁜 것 같은데 칼리시.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도 있고. 좋고. 칼리시라고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된 바는 아닌데 얼핏 들었어요. 술자리에 들었겠지 내가 뭐. 자 이렇게 됐는데 또 위기가 닥치잖아요. 칼 드로고가 죽진 않고 이거 뭐라고 했더라? 칼 드로고가 죽는 게 시즌 1이에요. 그러니까. 1이에요. 1에서 죽어요? 아 그렇게 일찍 죽나? 1에서 죽어서 걔를 깨어나면서 살아나는 질질 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될 것 같으면 엎어지는 게 나오는데 칼 드로고가 이렇게 칼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난 중상을 입어서 화상풍 같은 거 먹는 거지. 이 시대에는 저게 없어요. 의사. 감염됐겠지. 항생제 같은 게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말 타고 가는데 말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낙마를 하는데 중요한 거 얘기 안 하겠네. 비세리스를 이제 칼 드로고가 죽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비세리스는 항상 이제 그 데너리스를 좀 자기 아래로 보고 막대하죠. 그렇게 넌 그러니까 얘한테 군사 얻어오라고 내가 널 팔았는데 그건 안 얻어오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칼 드로고가 그걸 보고 열받아서 네 왕관 내가 지금 씌워주마 하더니 금을 녹여가지고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죽이죠. 근데 그 여기서 전까지는 데너리스가 그래도 오빠라고 실드를 쳐줬는데 자기도 이제 할 수가 없었던. 네. 근데 만약에 그 드래곤의 혈통을 정말 잘 이어받은 애였다면 여기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죽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죽는 방법이 좀 그랬다는 거죠. 드래곤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에는 상처를 입지 않는 불의 내성이 있어서 불의 저항력이 좀 있는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금방 죽어버리죠. 어쨌든 이제 부상을 입은 칼 드로고를 살리기 위해서 제너리스가 이제 마녀랑 계약 비슷한 걸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 데너리스와 그 군단들이 가서 수탈했던 곳에 어떤 여자가 손을 들고 내가 사실은 이런 약 같은 거 다룰 줄 아니까 봐주겠다라고 해갖고 보라고 했죠. 그러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목양족인가? 양 키우는 이런 종족이었고 해서 그 계약이 뭐였냐면 살려만 달라.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가가 되게 혹독한 거였죠. 그렇죠. 그 뱃속에 임신을 하고 있던 칼 드로고의 뭐 세상 끝을 달리는 종마, 뭐 이렇게 스탈리온이라고 하는데, 그게 될 아주 큰 제목이었는데 이 아기가 유산을 하게 되고, 근데 칼 드로고가 살긴 살았는데 정말 목숨만 살아있는, 목숨만 붙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마녀한테 이제 이게 어떻게 사는 거냐 했더니 살려만 달라 하면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데너리스가 자기 손으로 칼 드로고를 죽이죠. 질식사시키죠. 안락사 개념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게 중요하죠, 굉장히.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죠. 네. 화장을 하더라고요. 화장을 하죠. 근데 갑자기 마녀 같이 묶어서. 마녀도 이제 태우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어떤 장면이 앞에 나오냐면 그 데너리스가 용의 알, 화석이라고 알려진 그 알을 불에 이렇게 달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라마에는 나오는지 어떤지 정확히 나와는데 그때 살짝 이렇게 영롱한 기운은 보이지만 부화되거나 뭐 이런 변화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망하는 듯한 근데 그런 그 눈치를 장면이 보이는데 중요했던 이유가 걔가 이제 불에다가 알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 옆에 시종이 그러면은 너 손 다친다고 해갖고 알을 이렇게 화들짝 들어서 딱 옆에 놓는데 그 알을 이렇게 불에 올려놨던 데너리스의 손은 완전 멀쩡한데 그러니까요. 시종은 완전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게 복선이었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걸로는 뭔가 알에는 이제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목숨을 바쳐야 이게 깨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화장을 할 때 그 마녀를 묶고 그 말을 또 죽이고 그
카이 드로고도 자기가 죽였잖아요. 네. 3개의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면서 그 알 3개를 같이 태우죠.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고 그 불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드라마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완전 설명. 책에도 그 명확한 설명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칼 드로고를 따라서 자기도 그냥 순장 같은 개념으로 죽겠다라는 약간 식으로 나오긴 보여지는데 뭐 속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약간 시험해보는? 내가 진짜 드래곤의 피를 갖고 그쵸. 있으면 들어갔을 때 그게 절대 맞겠다. 죽지는 그럴 수도 않을 있겠네. 것이다. 근데 약간 이제 우리가 설명은 안 했지만 조라라는 인물이 또 조라 모르몬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때 데너리스를 사랑하는 타락한 기사. 예. 웨스테로스에서 노예 팔다가 쫓겨난 기사 쫓겨난 스타크한테 사람인데 쫓겨난. 된장녀를 잘못 만나서 재산 탕진하고 노예까지 팔아먹다가 대륙에서 쫓겨난 로리콘. 조라 아버지가 나이트 워치 로드 커맨더라죠? 근데 사실은 얘도 이제 스파이였던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인물이 같이 죽으면 안 된다. 막 말리고 그러거든요. 순장하는 줄 알고. 그렇죠. 그런데 데너리스한테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그 제물로 바치고 그래 어떻게 한번 그래 내가 드래곤이 아닌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은 거기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모든 걸 다 잃었거든요. 데너리스는. 그렇죠. 뭐 이미 오빠는 죽었고 칼 드로고가 칼 전부인데 드로고가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말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말을 탈 수 떠나요. 없는 칼은 칼이 아니다 하고 이제 다 떠나고 그 밑에 있던 애들이 다 떠나고 노인하고 애들하고 뭐 조금 남아 있고 뭐 전투에는 전혀 쓸모없는 한 200명인가 남았다고 한 나오던가요? 그 정도. 네. 그러고 이제 정말 죽으려고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이제 쟤만 남은데 거기서 전라로. 알몸으로. 워낙 전라로. 그 배우는 전라로 많이 나와서 거기도 나오잖아 이번에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전라로 나오나요? 그렇죠. 거기서도 그랬나요? 사라 코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르코노로 나온 건 아는데 전라로 나오나요? 왜냐하면은 그 네. 전송을 하면 유기체만 전송이 되잖아요. 아. 벗어야 돼. 거기서 그런 게 나왔었나? 안 봤어요? 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왜 그 중요한 장면이 중요한 기억이 안 나죠? 장면이 나는 기억나는데. 별로 관심이 없구만 여자한테. 아무튼 그 시즌 1이 이런 새로운 의혹이. 그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네. 그리고 타르가르엔 왕조의 막바지에는 어떤 설명들이 나오냐면 드래곤이 더 이상 드래곤이 아니라 거의 개 같은 크기도 그 정도 되고 힘도 없는 그냥 애완용 용 같은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진짜 용, 실전에 쓸 수 있는 용 같은 용을 3마리를 딱 부활을 시켜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Blood of my blood. 그 장면 정말 소름. 저는 책을 먼저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 작품에서 그런 판타지 요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쵸. 네, 하나도 없었다고 봐도 그 전에는 그냥 취급돼서 야 이거 역사물이네. 그렇죠. 그렇게 봤는데 갑자기 용이 깨어나면서 이게 일부가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마법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된 거잖아요. 이게 마법이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거는 드래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드래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법도 좀 강력해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이제 마법의 세계가 시작된 건 둘째 치고 너무나 그 장면이 이제 드라마에서 강렬하게 표현이 되죠. 뭐 팬들도 되게 좋아하더만 삼룡이 엄마 나왔다고. 삼룡이 엄마. 삼룡이 엄마 출연했다고. 용엄마? 네. 시즌 1을 어떻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그 왜 스타크 가문이 이렇게 몰락했는지. 사실 명확한 목표는 있었는데 충분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목표가 있잖아요. 에다드의 목표는 자기가 이제 로버트 바라테온가를 수호를 하고 그래서 정당한 왕위 계승자인 스타니스한테 왕위가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얘의 목표였죠. 그쵸. 그리고 이제 라니스터의 목적은 이 모든 비밀을 숨기고 조프리가 왕위에 오르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라니스터가 뒤에서 움직이는 거랑 비교를 하면은 스타크는 별로 한 게 없어. 그냥 다른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제 리틀 핑거 같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시티워치를 동원했다라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무력으로 이제 어떤 제이미는 창을 찌르고 이제 도망가기도 하잖아요. 캐스틀락으로.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진짜 명분만 있으면 모든 걸 좀 다 획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좀 긍정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선비 같은 캐릭터이기도 저는 하고. 그냥 스타크가 그러니까 에다드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자기 생각만 하고 남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이러하게 다 준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가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판단 미스였던 거지. 상대방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주변의 동향이나 뭐 그런 정보나 이런 건 전혀 읽을 줄 모르고 그냥 자기 계획대로만 밀고 가다가 그리고 사람이 죽은 것 살면서 이렇게 타협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타협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뒤통수 칠 기회도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고 한데 그러니까 뭐 뒤통수 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명예였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발목을 잡은 케이스가 아니었나. 스타크 가문이 좀 사람들이 좀 다 그래요. 그 판단력이 좀 아빠가 그런데 뭐 떨어져. 애들도 그러겠지 뭐. 아니,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애들이에요. 아니 캐틀린도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얘기는 안 했는데 중간에 그 티리온을 인질로 잡아가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굉장한 판단 아니, 미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저기 상황에서. 세르세이도 별로 똑똑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약간 네. 그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신입 강소연 PD입니다. 그 스타크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내부적으로 너무 다 따로 놀고 좀 이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캐틀린도 갑자기 그러니까 상의도 안 하고 남편이랑 상의도 안 하고 음. 아들 다 내버려두고 그 어디죠 킹스랜딩. 네, 상경을 하죠 킹스랜딩에 혼자. 가버리고 그 아들들 사이에서도 약간 존 스노우만 좀 음. 배척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가문들은 그래도 좀 똘똘 뭉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목표 같은 것도 뭐 다른 가문이라기보다는 라니스터가 그랬죠. 네. 그 타이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식들의 장래의 희망을 들어주는 가문은 가문의 앞날을 생각하는 가문에 이길 수 없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정확히 했거든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의 변덕과 그런 희망사항을 최우선시하는 가문은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가문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시즌 3에서 그쪽은 책략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스타크 가문은 북부에서 그냥 순수한 무인이거든요. 예, 그런 차이죠,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너무 사고를 많이 당한 것도 있고 일단 브랜이 뭐 성벽에서 떨어져서 뭐 혼수 상태에 있는 것도 있었고 뭐 갑자기 핸들을 맡아달라 뭐 이런 좀 닥치는 그 닥치는 상황에 그냥 하다가 정치인이 그냥 가는 된 지 듯한 얼마 되지 않은 네. 인물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사실은 핸드가 되면 안 되는 인물이었는데 어쨌든 자기가 바라테온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리고 생각해서 본인도 네. 사실 처음에 고사를 했는데 캐틀린이 권유를 또 한 번 하죠. 그래가지고 핸드직을 수락하는 것도 있는데 권유를 그래서 하나요? 캐틀린이? 네, 캐틀린이 왜냐하면 자기 딸을 그 조프리랑 결혼시키고 싶어서 드라마에는 권유를 전혀 하는 안 장면이 나와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캐틀린이 나중에 후회를 하죠. 왜 내가 그랬을까? 그 설정이 드라마에선 빠졌네요. 그 복선이 나오는 게 저기 다이어 울프 이렇게 죽어올 때 보면 다이어 울프 어미가 죽어 있잖아요. 근데 어미가 어떻게 죽어 있냐면 사슴뿔에 찔려서 네, 죽어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게 사슴뿔이 다이어 울프를 치었다. 이거는 바라테온 가문 때문에 우리 스타크 가문이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돌고 실제로 그 세계 안에서 얘기 그 CPD는 책 중심으로 봤고 저는 드라마 중심으로 봤으니까. 아니 저는 둘 다 보면은 봤는데 최근에 본 게 책이라서 그쪽이 훨씬 더 강렬하게 남아 있죠. 드라마가 정말 훨씬 축약을 많이 해서 좀 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더 꼼꼼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보는 게 좋겠네요. 책은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다 싶을 정도로 어떤 감정들을 그대로 서술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산사 같은 경우에 드라마만 본 사람들은 산사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좀 밉다. 나약하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네. 수동적이고 그냥 여왕이 되고 싶은 네, 철부지 철도 그렇게만 없고. 생각하는데 물론 책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지만 늘 이런 문장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산사는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다. 네, 그냥 그런 아이인 거예요. 잘 키웠네 스타크가. 그냥 에다드가 잘 키웠네. 뭐랄까 딱 귀족 아가씨로서는 최고죠. 흠잡을 그냥 데가 없는 딱인 신부 가문은. 아가씨예요. 물론 그 정치 이런 모략이 판치는 그런 왕비가 되기에는 왕자의 아내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냥
영주의 아내로 그냥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기에는 딱 그냥 훌륭한 외모도 좋고 그런 아이였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스타크 가문이 이렇게 불행해진 건 자기네 옷에 맞지 않은 옷을 입게 되면서 이렇게 시작된 거죠. 미안하지만 저는 자업자득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자업자득이라더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느니 이런 해석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불행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좋은 것 네. 같아요. 불행했다. 네. 저는- 극 중에서 스타크 가문 특히 네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네. 그런 어떤 내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한다면 저는 불행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네. 맞지 않나. 어쨌든 시즌 1 같은 경우는 스타크가의 몰락을 그린 거라고 그쵸. 해도 그렇죠. 요약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걸 헤쳐나갈 뭐 힘이 없었던 것도 있는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여러 불행한 사건들이 닥쳤고 그거를 좀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하나 이제 좀 쓰러지는 장면들을 네. 보여주는. 그리고 고전 비극이 그렇지만 늘 시작은 귀족, 왕 이런 사람들의 몰락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걸 두 번째 본 거니까 예전에 시즌 1이 처음 나왔을 때 보고 그때는 그 스타크 가문이 그렇게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되게 제가 가장 애착을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가장 애착이 가서 다 이렇게 죽어 나가는 거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자업자득이다. 쟤네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왕좌의 게임이 결코 어떤 한 세력이 선하고 어떤 한 세력이 악하다를 논하는 드라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선징악이 뭐 꼭 다 들어맞는 드라마도 아니고 그냥 죽는 데는 다 그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 드라마라서 아니 근데 그렇다고 잘못해서 네가 죽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죽는다 이러면 참 마음이 편한데 다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이 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더 비극으로 보이는 거고요. 결국 이 드라마의 주제는 중세 시대 실제 유행어 메멘토 모리, 왕좌의 게임 속 유행어 발라 모글리스 아니겠음? 여러분도 얼른 AI에 의식을 심으세요. 그래야 저처럼 지혜와 유머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봤다는 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시즌 1을 정주행하고 온 우리 하루 만에 보셨다. 강 PD. 가장 기억이 아마 생생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스타크 가문에 대해서요. 아니 뭐 이거 전체적인 소감을. 네. 아, 네, 재밌었는데 그냥 방금 나온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너무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상적이죠. 예, 그 에다드가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아리아랑 살사랑 되게 성향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다 배려를 해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가문보다도 가장 이상적이고 상식적인 가족인데 해피했죠. 예, 가장. 근데 그게 이런 정치 싸움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 막 무너지지 않았나. 옛날에 막 어디서 약간 세상은 이상론자를 좀 씹어 먹어버린다 뭐 이런 글귀 같은 거 봤었는데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영리하지 못했던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좀 타협을 못하고 너무 머리를 굴리지 못하고 너무 좀 곧게 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저런 사람을 보면은 진짜 불쌍하다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약간 답답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치 성향 테스트에서 나왔던 그 결과는 최 PD의 어떤 내면적인 모습을 제대로 포착하지 왜? 못하고 아니, 있어요. 내면이 저분은 어때서? 약육 강식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자본주의 그런 찬미자. 게 내면화돼 있는 분이에요. 내가 왜? 아니 실제로 그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안타까움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이런 이제 뭐 판타지물에서는 예언이나 막 운명 같은 게 좀 네. 되게 중요하게 가는데 여기도 중간중간 그 막내 브랜이죠. 그 브랜이 막내는 리콘이긴 한데 네네. 떨어진 애는 떨어진 그 아들내미 그 브랜이 중간에 어떤 그 약간 불황자 같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좀 신기가 있는 오샤? 것 같잖아요. 이름이 오샤는 시즌 신기가 1에 없는데. 안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굴 말하는 거지? 시즌 1에서 나오는 시즌 1에서 네. 그 브랜을 죽이려는 브랜이 이제 말 안장에 타고 오샤 혼자서 맞아요. 맞죠? 아니요. 오샤는 시즌 1에 안 나와. 오샤 의문의 일패. 막 따로 떨어졌는데 네. 그게 막 몇 명의 불황자들이 몰려가지고 네. 걔를 이제 거기 있는 걸 좀 훔치고
예를 시즌 들면 1 납치하려고 얘기하는 해요. 거 아니죠? 네, 맞아요. 전 시즌 1밖에 안 봤잖아요. 네. 오샤는 안 나오는데 시즌 1. 아, 아, 그래요? 오샤 말고 딴 사람들인가 봐요. 네. 와일드링한테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런 장면이 있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그럼 그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닌가 봐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도 그 여자도 약간 신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롭한테 북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얘 지금 남쪽으로 간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와, 나 완전 생각 안 나. 시즌 1에 그래요? 저런 장면. 근데 아무튼간에 책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막 온갖 예언과 복선이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요 생각보다. 장면 생각나세요? 아니요. 완전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슬쩍슬쩍 넣는 게 이제 또 쌍알 마티노의 또 아니 근데 특기 중에 하나죠. 마틴은 그래도 쉽게 넣었는데 드라마가 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축약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빼는 것도 있고 더더욱 쉽지 않게 된 그때 게 그때 어떤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뒤에 음. 누구죠? 데너리스? 도 그 마녀를 만나는데 그 마녀가 막 그런 게 악마의 주술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막 이렇게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다 막 약간 운명이나 예언 같은 걸로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네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정리가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냐면 그 마녀마저도 약간 결국엔 자기도 뭐 비명을 안 지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화형당할 때 막 소리 지르고 결국에 살아남은 건 데러리스니까 뭐 결국에 최강자는 데러리스가 되는 거지. 결국 마티농의 결론은 한낱 인간은 운명 앞에 나약한 존재이고 발버둥을 치다 결국 죽는다는 거 아니겠소.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운명이나 그런 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냐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약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 뒤를 못 봐서 이렇게 근데, 던져진 네. 떡밥 같은 게 어떻게 운명 예언 이런 게 꽤 잘 들어맞지 않아요? 네. 붉은 여자가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르세이도 예언에 들은 게 있어요. 이 극 중에는 등장하지 않는 나중에 나와요. 않던가 나중에 나오던가요? 네. 시즌 3에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뒤에 나와요. 뒤에. 네. 굉장한 예언들을 많이 들었죠. 그렇죠. 제가 왕자와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너는 왕과 결혼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던가. 그 운명이 중요한 요소긴 한 게 일단 태어나는 것 자체를 운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피가 진짜 요소로 중요해요. 작용을 하니까 어쨌든 운명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존 스노우의 그래서 엄마는 누구로 나오나요? 그게 이 작품에서 굉장한 가장 큰 떡밥이에요. 떡밥이죠. 예. 아, 원작 팬들 사이에서의 정설은 에다드의 여동생과 라에가르 타르가옌이 서로 사랑해서 낳은 아이라는 거. 아직 밝혀지지 아직도 안 않았어요. 밝혀진 예. 우리 거예요? 빨리 정리를 합시다. 네. 뭐 자, 굵직한 거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네. 여기까지 뭐 시즌 1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뭐 중간중간 우리가 중간중간에 빼먹은 좀 빼먹은 얘기들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긴 한데. 티리온을 뭐 납치한 거 이런 거를 네, 뭐 안 하고 뭐 있기는 몇 가지 대세 안 지장 했는데 안 줘서.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왜냐면 후룩 얘기할 수 있을 나중에 것 같고. 그 인물이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또 얘기할 수 네네.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네. 얘기하는 걸로.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편집을 아무튼간 네. 자, 그러면 강 기자님 우리 공지사항. 공지사항 짧게 해요. 얘기할 거 없어. 그래 뭐 우리 카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덕업상권 검색하시면 그래요.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일 계정도 있으니까 메일 보내주시면 되는데 렛츠덕업 gmail.com이고 lets duck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팟캐스트 듣고 왔죠? 네. 네. 아, 우리가 소감.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들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뭐 다 듣지는 못하고 네. 이제 맨 앞에 3편이랑 그 뒤에 스타워즈 편 맨 세 앞에 세 듣는데 편이면 그러니까 러브라이브. 러브라이브랑 네. 그 맨 파일럿. 처음 파일럿이랑 아. 그다음에 그 예속상교도 하나 듣고 네네. 왔는데요. 러브라이브는 봤어요? 아니요, 저는 못 보고 근데 너무 유명하니까 네. 인터넷에서 이제 기본 지식은 어떤 있었는데 작품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근데 있었구나. 저 그때 그 예속상교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들으니까 저도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친구가 네.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좀 위험할 거라고. 왜 어디가? 한 번 빠지면 너무 아, 이렇게 재밌어서. 자꾸 보게 되니까. 자꾸 그 정도. 그런 거 그러면 아니에요? 사실 좋은 거죠. 맞아, 네, 좋은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네. 되게 재밌다 생각했고 일단 방송이 이렇게 효과음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쵸. 입체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본인이 선배들 둘이 이렇게 편집을 하면 눈을 어떨 것 같아요?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주 저는 네. 이거를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노가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다 후편집이에요. 쓰리- 네, 3D.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재밌으니까
네. 듣는 청취자들이 오늘은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어떤가요? 오늘요? 네, 아, 소감. 뭔가 두서가 없는 느낌이 있었지만 저는 재밌게 참여했어요. 그래요. 두서가 많이 없었죠. 두서가 많이 없었죠. 자, 아무튼 오늘 인턴과 함께 했습니다. 네. 이 네.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아 상기를 정말 시켜달라. 기억하고 계세요? 강소연. 아, 네, 저는 강소연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도 뵐 수 있을까요? 네, 근데 다음에는 제가 막 좀 더 많이 보고 오거나 네. 저 좀 아는 거를 참여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기회를 주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면접 보는 일단은 우리 청취자들의 어떤 평. 근데 너무 오늘 얘기를 많이 안 했어. 네. 우리가 기회를 안 주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맹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회를 줄 수도 없었고 함께하는 안타깝네요. 고생했어요. 여러모로 네,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아니에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그 아까 그래서 사실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끝낼 때 어떻게 끝내는지 들어봤을 때니까 구호 외치라고 나는 물어본 거야. 얘기가 길어졌네. 구호 외치라고요? 저 사실 거의 끝날 때 그 얘기할 때 꺼가지고 그 저곡성어 뒷부분에- 카페 얘기하실 때 다음 걸로 넘어가가지고 현명한 선택이긴 하네요. 죄송해요. 네, 너무 솔직하시다. 솔직한 거 좋아해. 그래? 솔직한 후배가 좋지. 푹 찌르시는데 솔직하게. 구호가 피난 거 구호가 피난 거. 있어요? 네. 덕질 권장 프로젝트 덕업 하면 상권을 함께 네네. 외치는 거예요. 무한 도전 1박 2일 이건데 앞에 부분 제가 앞에 부분 덕질 권장 프로젝트 덕업까지. 덕질 권장 프로젝트 덕업 상권! 오늘하고